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토요일이고 아직까지 9월 9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한국은 이제 9월 10일 북한의 그 건국 창건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원래 그 우려했었던 그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 허리케인이 몰려온다고 경관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발 좀 그 피신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확성기를 경찰차에 틀고 다니면서 이 지역은 지금 위험한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그 피신해 주십시오. Please, please. 제발 그 대피하세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살아있는 5명의 그 대통령들이 어제 만들어서 발표를 한 허리케인 하비뿐만이 아니라 플로리다주에 지금 몰려가고 있는 얼마로부터 사람들을 이제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구조하고 하는데 다 돈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그 비디오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비디오 클립입니다. 원 아메리카 어필이라는 조직이 만들었는데 특히 이 합의가 텍사스주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과 아버지 대통령이 그쪽의 그 지역에서 일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좀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살아있는 대통령들은 모두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5명, 빌 클린턴, 오바마, 카터, 부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30초짜리 비디오 클립에 참여하기를 제안을 했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이 5명의 대통령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 부시 41대, 43대 대통령은 전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보 당시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자신의 동생과 아들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은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단지 미국의 현 대통령은 이 같은 그 비디오가 나온 뒤에 다음 날 그 트위터를 통해서 나도 이 같은 그 비디오 그 호소를 지지한다 정도를 밝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직 대통령들이 뭔가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해야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 뉴스 리뷰 끝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 어제 제가 바빠서 못 전해드렸었는데요. 다는요. 5명이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빌 클린턴이 나와서 하비 굉장히 강한 허리케인이지만 물론 그 얼마라는 또 다른 허리케인도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같이 보여주는 힘보다 강하지는 못하다 하면은 또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서 우리 전직 대통령들도 고통받고 있는 미국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텍사스의 친구들 전현직 그 대통령 2명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다 뭐 돕고 싶다 하는 말. 아들 대통령은 부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는 텍사스 사람으로서의 어떤 얘기를 했고 아버지 그 부시 대통령도 We love Texas 하면서 Thank you, thank you 5명의 대통령이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는 티피컬한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제가 제일 그 마지막에 전해드릴 전직 대통령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와는 다른 티피컬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그 북한 이슈부터 이번 주에 그 중요한 부분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전해드렸던 뉴스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분명히 미국을 그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하진 않을 것이다. 북한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도 과연 로스앤젤레스에 북한의 핵무기가 오는 거야? 뉴욕은 어떤가? 시카고는 생각하는 점에서의 해답이기도 하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리얼 그 코리안에게 더 그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잡지, 인터넷 그 잡지죠. 세계적인 경제를 이제 주로 전하는데 경제라는 것이 어떤 그 세상의 그 세계의 정치적인 변화, 군사적인 변화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김정은의 리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날짜로 월요일, 한국 날짜로 돌아오는 화요일에 미국이 주도를 해서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그 경제 제재안을 유엔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죠. 중국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하고는 상관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북한의 오일 공급을 중단하고 북한의 옷감이나 노동력을 북한이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북한의 그 지도층에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다 포함해서 이게 그 중국과 러시아가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쪽으로는 의식을 해야지 되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행 금지 이미 미국에서는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북한의 뭐 개인 뭐 어떤 그 북한 정권 차원의 자산 동결 같은 것 중국이 아무튼 뭐 비토를 하겠죠. 이게 이제 일정된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북한이 그 지난 주말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의 7배다. 지난해 5번째로 핵실험한 것의 대여섯 배의 강도는 된다 하는 것이 이슈였는데 그래서 전쟁이 도대체 일어나겠다는 것인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인가? 답은요.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yes and no.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미국의 의도를 이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내 미국의 많은 뭐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그 중요한 언론들이 한국은 아마도 어쩜 지금까지 북한의 그 위협에서 견뎌왔다면 앞으로는 핵을 가진 그 북한과 살아가는 평범하게 평이하게 그것을 일상으로 알고 살아가야지 되는 방법을 배워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한국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여러 차례 미국의 그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전략이 없는 것인지 전략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난을 많이 그 받았고요. 더군다나 본인의 행정부의 수장들과도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아무리 우리는 그 국방력을 동원을 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북한에 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군사력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가장 잘 대변해 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요즘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전쟁을 구걸한다. begging for war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미국은 한 번도 전쟁을 하기를 원했던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하되 무력 쓰는 것을 아무 때나 기꺼이 쓰지는 않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미국과의 그 동맹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주 국방을 하고 미국과도 협상하고 북한에도 뭐 더 좋은 위치, 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 양보하고 하면은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이 그렇지 못한다는 게 한국의 눈물이고요. 일단은 가장 그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였었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대북 군사 옵션 카드를 보였잖아요. 쿠웨이트 왕과의 이제 회담을 끝내고 기자회견을 할 때 미국의 많은 그 기자들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전혀 다른 이슈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마는 그 이슈가 한국이라든가 북한이 되는 것은 저로서는 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CBS의 백악관 그 출입 기자와 대통령이 여러 번 대통령이 나중에 내가 당신과 협상하고 싶지 않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도대체 그 핵을 북한도
북한도 미국이나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핵을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전쟁 억제력으로 쓴다면 북한 핵을 용납할 뜻이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북한을 군사적으로도 공격한다는 게 여전히 옵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받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가진 북한을 뭐 어떠한 형태로든 그 용납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옵션이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그 군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희망하건대 군사력을 쓰지 않길 바라며 만약에 쓴다면 북한에는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오케이 하고는 그냥 끊어버렸어요. 이제 그리고는 다른 기자에게 질문을 넘겼는데 이런 것들이 이 기자가 질문할 때도 아주 자세히요. 지금 미국은 굉장한 크라이시스가 오고 있음을 느낀다. 린지 그레함 같은 사람은 이제 북한을 예방 공격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까지 했고 대통령이 아주 짜증을 내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카드를 일부러 있으면서도 전략을 안 보이는 것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략 없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 굉장히 좀 어렵다 하는 내용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진보는 북한 이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보다는 오일 공급도 중단하라고 하는 등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사정상 이해는 한다지만 언제까지 이해할 것이며 보수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북한에 대한 행보는 조금 마음에 들어하지만 너무 늦었고 이것도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샌드위치 같아졌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입니다. 보수는 전략적 핵 배치를 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을 이번 주에 미국에서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은 정규 방송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번 주에 방송한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것, 미국의 워싱턴의 대북 정책이 틀렸고 사우스코리아의 정책이 옳다 하는 애틀란틱의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를 멕시코가 쫓아내는 것에 대한 저의 보도에 대한 불만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때는 이 방송을 코리안 아메리칸도 들으시고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에 살고 계시는 많은 한국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보는 미국적인 시각을 예를 들어 한국에 보도한 한국도 아무리 특파원들이 유능하고 번역을 하는 외신 기자들이 정말 탁월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오랜 동안 같은 이슈를 지켜본 저와 그 뉴스를 달리 보는 시각도 있을 테고요. 또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해서 어떤 부분 약간의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가 가끔 덧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보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저의 그림이 아니라 100%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전달을 해드리고 어떤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첨가하는 정도, 그 필요한 부분을 첨가하는 정도는 저는 저의 재량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량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강한 항의가 있었던 부분이 잡지 애틀란틱에서 지금까지
북한 그 핵 이슈가 이렇게 그 커져 왔었던 것은 미국이 굉장히 그 자아도취적인 그런 그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말하는 북한 대응책이 옳다라고 보도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이 그 기사 어피니언은 잡지 애틀란틱의 편집인이기도 하고 편집인이 뭐 여러 명이니까요. 뉴욕 그 시리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 그 교수를 하고도 있는 그 바이나르트 교수가 쓴 글입니다. 북한은 6.25 때 2차 대전 때 미국이 태평양에 다 그 쏟아 부은 폭탄보다도 많은 폭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군사력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의 위협을 덜 받으려면 평양을 덜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반대로 그 말의 위협을 굉장히 그 많이 그 하고 있다 하면서 또 하나는 제네바 합의를 깬 것에 대해서 북한만을 비난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그것을 깨고 우라늄을 개발했다고 그러나 미국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과 약속을 했던 그 오일 공급을 그 경수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서 97년도에 북한이 미국에 제때 안 해주면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 하고 경고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치링했다라고 표현하죠. 미국 말로 치트했다는 그 치링이요. 다 속였다 서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은 항상 미국에 좋은 게 세계에 좋다면서 묻지 말고 우리의 뜻대로 따라라 하는 자아도취적인 외교 정책을 써왔고 북한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핵을 포기해라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얘기를 하고 또 이 사이에 미국의 일부 언론은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한 예방 공격을 부추겼다면서 맹목적인 애국주의가 그 가득한 이런 시대에 다른 나라들도 심지어는 이제 적을 포함해서죠 이해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을 일단 이해하고 어떤 카드를 내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 그 당시에 프랑스가 반대를 했고 영국이 그 토니 블레어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강아지라고 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French is right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South Korea is right 이렇게 그 애틀란틱에서 그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러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애틀란틱은 뭐 메이저 신문도 아니고 뭐 부시 대통령을 그 후보 때 그 반대했었고 뭐 이따위 말하자면 그런 표현이셨어요. 이따위 것을 사람들에게 그 소개를 하느냐 저를 비난을 하셨어요. 제가 소개한 것은 하나의 시각을 소개를 한 겁니다. 제가 린지 그레함이 예방 공격을 해야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사우스 코리아가 옳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없는 말바꿈과 말의 위협이 옳지 않다는 애틀란틱의 기고문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애틀란틱을 하찮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에서 이 잡지 애틀랜틱 먼슬리거든요. 먼슬리이긴 하지만 이제 1년에 10번 발행이 되고 에브리데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말로 하이 퀄리티 기사들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피부에 대해서 하나도 하는 게 없는데 콜드 크림 마사지는 하거든요. 콜드 크림이라는 것이 그 지우는 미국의 마켓에 가면 가장 싸고 역사가 긴 클렌징 크림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더 많은 비싼 것들을 쓰시지만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미제 그 폰스 크림 하나 있으면 폰스 크림 하나 있으면 정말로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게 왜 값싸면서도 이제까지 역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제품이 좋기 때문이죠. 싸고 좋은데 저는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쓰는가? 조금 뭐 돈이 너무 많으면 비싼 것도 써야죠. 근데 저는 좋아요. 폰스가. 그처럼 이 잡지 애틀란틱 먼슬리라는 것은 1857년이에요. 185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역사가 159년 된 잡지예요. 160년이니까 제가 계산에 서툴러서요. 1857년 된 것이고 그동안 어려웠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이 잡지가 문 닫지 말도록 너무나 그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해서 아마
요즘에 누가 그 종이로 된 잡지를 봅니까? 그런데도 거의 50만 명 정도는 구독을 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이 잡지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외교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잡지입니다. 경제, 문화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하신 분도 맞기는 맞아요. 이 잡지가 지난해에 트럼프 대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신문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신문들은 대체로 누구를 지지합니다 하는 로컬 선거나 주정부 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를 분명히 밝히거든요. 잡지 애틀란틱은 거대한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일일이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링컨 때 한번 링컨을 지지했었고요. 그리고 린든 B 존슨, 왜냐하면 그때는 상대가 베리 골드워러였으니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린든 B 존슨을 했었고, 이번에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잡지 애틀란틱이 정치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맨정신으로 기사를 쓰는 잡지거든요. 그래서 애틀란틱 같은 취급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잡지에 실린 것을 왜 소개를 하느냐고 저에게 항의하시지 마시고, 애틀란틱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159년이나 되는 역사고 외교 정책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참 새겨둘만 하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많은 분들은 아니네요. 한 분인데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어요. 멕시코에서 북한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를 말하자면 추방시키는 거죠. 내쫓는 거죠. 72시간 기간을 두고 북한이 지금까지 이런 핵 실험 같은 것을 했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잠깐 언급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죠. 여러 가지 미국적인 일본의 입장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 관해서 대화하고 싶을 때 전화 버디다, 아베 신조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stand by with you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는 현재 미국이 다른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트럼프 대통령이 등을 쥐고 있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울 때 딱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와 불편해지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하고 미국 언론이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살짝, 이것은 좀 길었어요. 유튜브라서 제가 좀 길게 했는가 봅니다. 그랬는데 멕시코가 역시 이렇게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과 나프타 등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자 그게 무슨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관계 좋으려고 그러느냐, 북한이 UN 결의안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는 살짝 답을 드렸는데요. UN에 속한 국가가 몇 개국이고 그 수많은 국가 가운데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대사를 갑자기 72시간 안에 쫓는다고 하는 그런 국가도 멕시코밖에, 그 당시에 제가 쓸 당시에 어제였습니다. 유일한 국가가 멕시코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다른 언론들에서 지적하지 않을 때 저로서 어느 정도 지적하지 않고 가만히 넘어가면은 그것은 저의 책임을 다 한 것입니까? 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죠.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항상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 싶을 때 제가 지적을 하고 그런 때 여러분들의 그 의견이 그 엇갈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는 어제 먼저 했었고 오늘 미국 언론들도 다 지적을 하는데요. 제가 한국 언론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미국 언론들도 뭐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심지어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도 멕시코가 이렇게 72시간 이내에 북한 대사를 내쫓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확실히 못을 박았네요. 나프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면서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는 진보적이라고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수에 가까운 곳이죠. 더군다나 이제 경제적으로는 더욱 더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하루 먼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멕시코가 전혀 그런 것이 그런 뜻을 계산하지 않은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를 보면은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국가의 기조가 지금까지 어땠는가? 멕시코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별로 개입하지 않았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개입을 하고 리드한다 할 때는 그만큼 그 나라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 미래에 대해서 주도해 나가는 주도국일 때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멕시코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우리 집안 단속하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그 외교 관계에 대해서 개입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입을 했고 또한 그 외교관은 항상 뭐 한국 외교관도 미국, 북한 다 마찬가지로 외교 면책 특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그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가 멕시코에서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이 그런 것을 했다 해서 내쫓는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살짝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늘은 이미 세계 언론이 확 터놓고 제가 어저께 얘기했었던 부분들을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저에게 그 유튜브에서 거의 항의하신 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봐 주세요. 아마 지금쯤이면 한국 언론에서도 또 파이낸셜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의 내용을 번역을 해서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기는 하는데 그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가요. 라스트 네임만 기억이 납니다. 김영철이든가요. 라스트 네임이 김씨 성을 가졌어요. 그분이 가면서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지 멕시코와 북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고 나간다는 내용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께 지적을 해드릴 때는 저로서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같은 저의 행위가 방송 행위가 가능하면 완벽하게 오르면 좋겠고요. 항상 완벽하게 옳지는 않더라도 오름에 가까우면 좋겠고 그렇게 가깝게 가도록 저는 항상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정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중국도 어려운 위치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뉴욕타임스가 이번 주에 김정은이 만약에 중국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도 중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미국이 지금 몇 번의 그 대통령이 오바마를 포함해서요. 이제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 너무 그 무기로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손가락을 다치게 하면은 이스라엘은 금방 가서 팔목 뿐만이 아니라 다리까지 다 잘라버리잖아요. 무기로 공격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뭐 어떤 지역적인 그 정착촌 건설하는 것도 좀 줄이고 그러면서 평화를 모색해 가라. 미국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스라엘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깡그리 무시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의 정치 자금을 받는 미국의 정치인들도 이 오바마와 네탄야후 말 중에서 네탄야후 말을 듣고 뭐 네탄야후 부인 지금 뭐 기소된다죠. 뭐 돈을 잘못 쓰고 뭐 10만 달러 정도를 부정적으로 써서요. 그런다고 한 것처럼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 영향력만 줄어들고 뭐 말빨도 안 먹힌 것처럼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하면서 미국도 어느 정도는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해야지 된다는 그런 뉘앙스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눈을 크게 떠야지 되죠. 미국의 양보라는 것이 북한과 협상을 해서 협상을 할 때 미군을 어느 정도 철수할 수도 있는 것인가? 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축소하는 것, 물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특보도 그런 것을 그 약간 그 의중을 떠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왜 눈을 떠야지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냐면은 한국이 이게 진보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시는 분들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이 완전히 자주 국방에 그 능력이 있을 때의 일이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무조건 전략적 핵을 전술 그 핵을 배치해야지 된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지 된다. 미군은 뭐 평생을 같이 해야지 된다. 한미 군사 훈련 축소, 어림없는 일, 더 강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든지 다 빼고 북한과 대화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제가 미국에서 바라보기는 그 어느 사이에서 이쪽의 좋은 점과 이쪽의 합리적인 점을 택해서 중간 부분을 가야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잡지 그 퀄츠라고 있습니다. 퀄츠라고요. 제가 수정을 좋아하는데 수정 보석은 한 개도 없어요. 보석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리고 별로 뭐 그렇게 즐기지도 않는데 오히려 없애면 없앨수록 좋다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뭐 보석을 너무 좋아하는 여성은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능력도 있다면 가져야죠. 그런데 저는 수정은 좋거든요. 속이 들여다보이는 것도 좋고 로스앤젤레스의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수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데 흰색 수정보다 저는 보라색 수정을 더 좋아하거든요. 콜츠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수정. 뭐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콜츠 그 잡지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더 많이 보도를 하는데 오늘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콜츠가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이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김정은이 미국이 북한 이제 겨우 뭐 핵 몇 개 갖고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이 얼만 개예요. 수천 개예요. 많이 파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모르겠는가. 미국과 대적을 할 때 그야말로 미국이 움직이면 북한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핵 위기 정책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의 목표는 결국은 라이벌인 사우스 코리아라는 거죠. 뭐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외국인을 없애고 그게 누가 되겠어요? 미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북한 아래 한반도를 두기를 원하는 거. 이게 이제 한국의 보수가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뭐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으로 보면은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30대예요. 30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35살 아래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추세로 나아가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닐 때도 김정은은 계속 북한의 리더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돼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이렇게 위기적으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흔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힘을 빼기 위해서 미군도 조금 빼고 그리고 나서 한국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은 절대로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퀄츠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뭐 유타, 시카고, 뉴욕에서 북한 핵이 우리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공격하진 않겠지만 그 핵으로 또 여러 가지 무기로 미국의 워싱턴의 아시아 동맹을 쉽게 타겟으로 할 수는 있다. 그때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겠는가? 북한과 이제 따로 협상을 해서 아시아를 포기를 해버려? 뭐 이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야박한 게 아니죠. 미국을 어떻게 계속 믿겠어요?
미국 계속 믿을 국가는 아닙니다. 미국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반도가 아시아에서 과연 그 중국과 어떤 빅딜을 미국이 할 수 있다고 할 때 중국과 빅딜을 할 것인가, 한국과 할 것인가, 일본과 할 것인가, 이렇게 볼 때는 1, 2, 3 현재의 순위는 좀 눈에 보이고, 그러나 현재 1, 2, 3에서 한국이 몇 위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미국 믿지 말고 중국 믿지 말고 우리가 다 자주 국방을 해서 안전한 상황에서 남을 침략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뤄야지 되는 것이라는 게 이번 주 한 주일 내내 뭐 언제나 그랬지만 아주 절감하면서 미국에서 확인됐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주요 뉴스를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다카라고 해서 16살 일이 되기 전에 미국의 부모님들 서류 미비자인 공화당 특히 이민자에 대해서 아주 나쁜 시각을 갖고 있는 싫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미국의 연방 법무장관은 illegal alien 불법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서류 미비자라고 할게요. 서류 미비자 부모에 의해서 와서 본인이 서류 미비자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가 31살 미만인 사람들이 이제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권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그들이 일을 하고 또 학교에서 의대 등의 고등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대학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져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다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법으로 확실하게 하고 싶어 했으나 의회에서 수십 년 동안 15년 이상 통과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2기에 이것을 해놓으면서 불안전하니까 의회에서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다카를 통과시키고 나서도 법적인 소송이 이어졌는데 결국 그 당시에는 법원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합헌 안에 든다 해서 법태두리 안에 있다 해서 집행돼 왔다가 이번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자 뭐 비난이 많이 일었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그 의회에다 공을 탁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도 않고 원래대로라면 국토안보부 장관이 발표를 해야지 되는데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는 그리고 공화당의 보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믿는 법무장관 제프 세셔스를 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걔가 1살 때 왔을 수도 있고 2살 때 왔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 만약에 서류 미비자의 부모가 이곳에 와서 태어났다 하면은 그 아이는 시민권자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이제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것을 시민권 주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1살 때 왔다. 태어나서 6개월에 왔다 하면은 그 아이도 그 서류 미비자가 되는 것이죠. 그 어린 아이가 어떤 그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뭐 부모는 가는데 나는 그럼 멕시코에 있으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그 온정주의라고 할까요? 미국이 지금까지 되고 강대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양보할 수 있는 것 양보하고 후원도 하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그 많은 그 이민자들이 뭐 청교도 때부터 하자면 그쪽에 종교가 싫어서 뭐 그 억압이 싫어서 왔고 오바마 대통령도 아버지는 그 케냐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캔사스의 백인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할아버지 때 이민을 왔죠. 독일에서. 그때는 이제 독일인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나빴으니까 독일인이라는 것도 숨기고 그래서 라스트 네임도 바꿨고요. 독일인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뭐 이 다카 프로그램이 나온 뒤에 중요한 일을 했었던 퍼블릭 피겨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가 이민 와서 뭐 이민 올 때 돈을 얼마 갖고 왔고 레온 파네타 전 그 CIA 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이민 올 때 25달러 달랑 들고 와서 그의 프로페셔널이 농부였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된 것과 그 이후에 번영을 하고 나서 모든 다양성과 힘없는 사람들을 근데 그저 도운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값싼 노동력의 바탕이 됐는데
지금 다카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시키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위헌이고, 이런 많은 뭐 한 7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되는 다카 프로그램 해당자들이 미국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뭐 조사에 따르면 이 그 지난 5년 동안 다카가 시행됐잖아요. 2012년부터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이제 그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뭐 크게 어떻게 이 다카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았다던가 그런 증거는 없고, 굉장히 이 젊은이들이 그 많은 뭐 기여를 하고 있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해서 실리콘밸리의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페이스북의 CEO까지 이거는 안 됩니다. 각하 통촉하시옵소서 하는 편지, 이런 식은 아니지만요. 를 그 보냈었고,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뭐 린지 그레함 같은 상원의원, 그 북한을 그 예방 공격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민주당과 대통령이 조금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다카에 대해서도 이것을 본격적으로 의회에서 6개월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을 두고 의논을 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여차여차해서 통과시키면 대통령 당신도 법으로 서명을 해서 이 어린아이들, 지금은 청년이 됐겠죠. 미국을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그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에 뭐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운명은 지금 민주당은 그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온정적이고 이것을 통과시키겠죠. 공화당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이민에 대해서는 설령 그 나쁜 시각도 갖고 있고 하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다카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이것이 이 다카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같이 그 합의를 하게 된 그런 것들이 예산안 때문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합의에 대해서 긴급으로 자금도 지원해 줘야지 되고 하는데 매년 그 부채 상한선이라는 것이 올라가게 돼 있죠. 이건 페이퍼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사실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올리는 것, 그리고 예산안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민주당은 단기로 올리자고 3개월짜리 12월 15일까지만 하자 하고, 공화당은 아주 장기로 적어도 18개월 정도로 하자고 했습니다. 부채 상한선 올리기를. 근데 대통령이 뭐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을 한 자리에서 다 만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 것에 딱 그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화당이 헬스케어 개혁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으니까 보란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속으로는 분노하면서 겉으로는 그 분노를 어떻게 그대로 표현하겠어요. 근데 속으로의 분노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대통령은 한 명이고 의원들은 뭐 수백 명이니까요. 상원 하원 그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이 같은 그 민주당과의 손잡음에 대해서 공화당에 대한 복수라고 표현한 언론도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에 대한 좌절이라고 지적을 한, 분석을 한 그런 그 미디어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통령이 워낙에 87년까지는 민주당이었다가 그 다음에 공화당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또 무소속도 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잠깐 대통령 후보에 나가볼까 하면서 그 리폼, 그 개혁당에 소속되기도 했다가 또 공화당에 왔다가 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당을 4번이나 갖고 있고, 그리고 같은 당적 공화당은 3번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공화당이었다 모였다, 공화당이었다 모였다, 또 지금 다시 공화당으로 간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원래 맨하탄에서 돈 번 사람이고, 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는 늘 뭐 선거 기금 같이 모금하고 파티에 가고 뭐 서로 그 뭐 경조사에 함께 몰려다니고 아마 척 슈머가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 결혼할 때도 가고 그랬을걸요. 당연히 이방카 결혼할 때도 특별한 일정이 없었으면 가고 그러는 사이입니다. 친한 친구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더 편한 겁니다. 여러 가지가 뭐 낙태 이슈에 대해서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으로 돼가는 거 아니야? 이미 민주당인 거 아니야?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 말까지 듣잖아. 6개월 동안 다카 프로그램, 다카 카드 갖고 있는 젊은이들 걱정하지 말라고, 추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부터 추방 작전 같은 것이 서류 미비자에 대해서요. 다카는 아니지만 대대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다가 허리케인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멈췄다는 뉴스도 나오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에게 다카 카드 소지자들에게 안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트위터 하나 해주세요 하니까 대통령이 했잖아요. 안심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처럼 그 민주당과 지금 그 합의한 것이 대단히 현명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화당의 걱정은 시작이 됐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대통령이 이번에 공화당을 버리고 민주당과 합의한 것은 아침으로 과자를 먹고 싶어 하는데 5살짜리 아이가 나는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싶어 하는 거 주는 척 슈머와 낸시 펠로시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하는 5살짜리 소년과 같았다는 얘기예요. 공화당에서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하는 거죠. 공화당이 장기적인 이 안을 원했는데 하면서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5살짜리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플렉서블하다고 융통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이 대통령은 북한 이슈나 무슨 이슈나 또 심지어 다카까지도 이념이 있어 생각이 있어 당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도 지금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화당이 굉장히 피곤해졌죠. 모든 순간순간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켜봐야지 되기 때문에요.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전직 대통령이 지금 나서야지 될 때다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 가운데 하나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루스벨트 유니버시티의 그 정치학과 부교수고 이집트계인 것 같아요. 시카고 선타임즈라든가 미국 주요 신문에 그 글을 많이 쓰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시사 잡지죠. 더 위크라는 그 시사 잡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오피니언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더 위크에 실린 그런 글입니다. 데이비드 파리스라는 교수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 현직 대통령이 딱 그 구분이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대통령직을 끝내고 나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일단 그 자서전을 써요. 그래서 뭐 그 읽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또 돈도 벌고 그리고 이제 당을 초월한 어떤 치어리더 같은 것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재난이 왔었을 때 함께 가서 일한다던가 당을 초월하죠. 그 빌 클린턴과 자신을 이기고 본인이 그렇게 알칸소 촌뜨기라고 했는데 또 어렸었잖아요. 그 당시에 빌 클린턴은. 그런데도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IT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허리케인 일어나고 하면 막 가서 돕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문화 같은 거, 미국의 정신을 열심히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일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조지 워싱턴 때부터 그랬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농장으로 간 그런 뭐 해리 트루먼도 그랬고 린든 존슨도 싹 그 대중의 눈에서 사라져버린 대통령이잖아요.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도 그림 그리면서 좋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뭐
아무튼 그런데 뭐 몇몇 대통령만 어떠한 활동을 하죠. 확실하게 정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지어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좀 그 가난 없애보자 하는 그 클린턴 재단을 통해서, 클린턴 재단은 뭐 문제도 많이 지적됩니다만은 그 받는 돈과 어떤 그 지원금 사이에 너무 그 차이가 커서 운영비로 너무 많이 쓴다. 다 그 클린턴 사단 봉급 주는데 다 쓴다. 다 정말 많아요. 50% 이상이에요. 그런 그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재단이 아니면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 에이즈라든가 HIV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훨씬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런 일.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일을 할지. 정치적인 일을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전직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사라지는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4년이나 8년 했으면 됐지. 에이 그러면 됐지 뭘 그걸 또 다른 새로운 물이 와서 채워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데이빗 파리스 교수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은 화합의 상징이기만 했지만 그것은 평범한 시기의 일이고 지금은 다른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림 그리고 뭐 하하 웃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09년도 대통령직을 떠날 때는 이라크 문제도 있었고 경제 이슈도 대단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34%였지만 지금은 59%의 미국 사람들이 그 아들 부시 생각해보면 참 인간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신사적이었어. 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 뒤에 본인과 설령 의견이 맞지 않아도 막 비난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잖아 하면서 이제 거의 60%가 좋아하는 것이죠. 뭐 오바마 대통령 좋아하는 것은 뭐 지금 뭐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전직 대통령이 나서줘야 된다 하는 게 이 정치학과 교수의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특별하냐면 저는 많은 것을 나열했지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또 법원의 판결도 위반하면서까지 교통 위반으로 걸렸을 때 당신 이민자 그 합법이야 불법이야 증 보여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증이 없으면 그 더운 애리조나 화씨로 100도가 넘는 그런 곳에 저기 텐트를 쳐놓고 그 열기 속에서 열기니까 뭐 옷을 벗어야 되겠죠. 더우니까 팬티만 입혀놓고 팬티바람에 하루에 한 끼에 30센트짜리 음식을 주고 30센트 3불짜리도 못 먹어요. 요즘에 다 아주 서민의 음식도 $10 넘습니다. 한 끼에. 그런데 30센트면 100센트가 1달러고 그러면 1000센트가 $10가 되는 겁니다. 30센트와 1000센트 그 차이예요. $10도 넘어요, 요즘에. 그 정말로 악독한 행위를 했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서류 미비자를 그렇게 그 잡고 있을 때도 법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또 법도 어겼고 판결도 어겼으니까 유죄 그 판결을 받아서 선고를 10월 달에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항소를 하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권력 남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5명 대통령 가운데서 아버지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은 좀 아프잖아요. 건강이 나빠서 아버지 대통령 말하는데도 좀 불편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도 나 암 있다 고백했다가 치료도 받고 지금 여전히 집 짓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젊은 빌 클린턴,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함께 지금 무엇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이 나간 것인가, 대통령의 권한 그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그 파리스 교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했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We can't wait, we can do it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We can't 할 수 없다, wait 더 이상 웨이트 할 수 없다 하는 지금 이런 그 음성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그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사이에도 굉장히 플로리다주 같은 데서는요, 허리케인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에서 만약에 낙하라든가 많은 이민자들이 정부에 의해서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웰컴하겠습니다. 시리아 난민을 웰컴했었던 것처럼요. 그런 소식들도 미국의 북쪽 국경 캐나다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다시 일요일이지만 로스앤젤레스는 한국은 월요일입니다. 북한이 지금 북한 쪽에서 어떤 행위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